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아이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유부녀입니다. 오늘 이렇게 긴 글을 쓰게 된 건 얼마 전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함께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사실 연을 끊는다는 게 참 단순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희 부부가 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서로를 달래고 서로를 설득하고 또 참아왔는지 말로 다 못할 정도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후회와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했던 온갖 무례와 상처 주는 말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 묻고 더 심하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후련할 만큼 응징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지난 시간에 대한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저도 남편도 그렇게까지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마지막 정리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냉정하게 되지는 않더군요.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자기 감정만 앞세우며 남의 삶을 파괴하는데 거리낌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시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부르기조차 미안할 정도로 자기 감정과 고집만을 진리처럼 믿고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늘 아픈 말로 남을 찌르고 무심한 얼굴로 상처를 내고 그걸 지적하면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거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되려 큰 소리치셨습니다. 그 말들 하나하나에 저는 무너지고 남편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사는 게 옳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제 삶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저는 종종 시어머니를 저주하는 생각이 저절로 올라옵니다. 자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서 화가 치밀고 아이 얼굴을 보고도 순간 울컥할 때가 있어요. 부질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면 제 마음만 더 초라해질 거란 걸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미움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했던 일들이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뜻이겠지요. 남편도 사실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 때문에 아주 괴로운 삶을 살았다고 해요. 결혼 전에는 저에게 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좀 무뚝뚝하고 가족 얘기를 잘 안 하는 성격이라서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남편은 자신이 자라온 집안의 추악한 모습들을 제게 다 보여주기 싫었을 거예요. 부끄러웠을 테고 또 혹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까지 미워하게 될까봐 가족까지 함께 무시하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남편이 그 진실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랬다면 저도 좀 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 결혼에 들어설 수 있었을 테니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시부모님일 거라고 기본적인 존중과 예의가 통하는 분들이리라 순진하게 믿은 제가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남편에게 그걸 원망할 수는 없어요. 남편은 평생을 그 공포와 수치심 속에서 버텨온 사람입니다. 가족을 미워하는 죄책감과 가족이 아닌 아내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날을 혼자 끙끙 앓았을지 생각하면 차마 남편을 더 다그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 셋만이라도 제대로 행복해보자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관계를 끊어내기로 한 겁니다. 그 선택이 아직도 저를 흔들고 쉽게 잠들지 못하게 하긴 하지만 분명 언젠가는 지금의 이 결단을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제 자신을 안아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마음 편하게 앉아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많이 바쁘셔서 밥상머리 교육을 할 기회가 없어서인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살며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으니 그게 단순히 형편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성 편력이 아주 심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어린 시절의 시어머니는 늘 집에 마음이 없었고 남편과 시누이에게도 자주 화풀이를 했다고 해요. 남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시어머니는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그걸 감추기 위해 아이들을 방패막이 삼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외간 남자를 만나러 가면서도 아이들에게 오늘은 내가 외할머니 집에 다녀올 거다. 혹은 교회 다녀오겠다고 말하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은 고작 5살, 6살밖에 안 된 아이였는데도 그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혹시라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물어보면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대답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은 본래 거짓말을 잘하지 못하는 아이였고 긴장하면 얼굴이 금세 빨개지고 목소리가 떨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셔서 엄마 어디 갔냐? 하고 물으면 남편은 늘 숨이 막히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거짓말이 들통나면 남편이 맞았습니다. 그냥 야단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따질 수 없으니 그 분노를 아이에게 쏟아붓고 시어머니는 귀가해서 아이에게 너 때문에 다 들켰다며 또 다시 화를 냈다고 해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집안의 더러운 일들을 감추기 위해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는 게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서글펐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도 그때의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남편이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끼듯 울면서 제발 때리지 마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가서 돈 벌어올게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처음엔 악몽을 꾸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여러 번 보면서 이게 단순히 나쁜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몇 년간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노력해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치료와 상담을 통해 조금씩 좋아지긴 했지만 그 트라우마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군요. 남편이 자다가 갑자기 몸을 떨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중얼거릴 때마다 저는 그 순간이 아직도 남편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신혼 때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겁이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남편 곁에 있는 것, 그리고 남편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남편에게 자신 있는 척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저도 두렵고 걱정되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과연 잘 굴러갈 수 있을지 수백 번 자문했지만 겉으로는 단단한 사람인 척했습니다. 우리 함께라면 뭐든 극복할 수 있어. 당신 혼자 아프게 살아온 시간이 이제 끝났어. 이젠 내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며 남편 손을 꼭 붙잡아 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울었습니다. 몇 번이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며 저는 다짐했어요. 남편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남편이 마음 편히 밥을 먹고 편히 잠들 수 있는 집을 함께 만들어가기로요. 저는 남편이 이 힘든 상처를 언젠가 완전히 떨쳐낼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걸리더라도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에요. 남편은 10대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어야 할 그 시절에 남편은 이미 생존을 위해 몸을 내던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이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시모가 그마저도 못 다니게 했다고 하더군요. 시모는 아들이 공부해서 뭐 할 거냐고 집안에 돈 한 푼도 없는 주제에 공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새벽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공사판에 나가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가게 청소나 허드레질을 하며 집에 돈을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시모는 그렇게 아들이 번 돈을 기분 좋으면 받아서 쓰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태도를 보이면 네가 벌어온 돈이 뭐 대단하냐고 모욕하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기분이 상하면 때리고 손찌검하는 건 다반사였고요. 남편은 그 시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치 본인이 무슨 죄를 지은 사람처럼 얼굴을 못 들고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냥 그 집에 태어난 죄밖에 없었는데 하고 중얼거리는 걸 들을 때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남편이 고등학생 나이였을 때 일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시모는 사사건건 남편을 괴롭혔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폭언을 퍼부었답니다. 어느 날은 시모가 술에 취해서 새벽에 들어와서는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렸답니다. 남편은 피곤해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눈만 깜빡거렸는데 그 모습이 또 시모의 화를 돋운 모양이었어요. 왜 대답 안 해? 내가 사람 새끼냐? 하며 시모가 남편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고 순간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뻗어 시모를 발로 한 번 찼답니다. 남편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고 해요. 이제 나는 진짜 끝났다. 이 집에서 쫓겨나거나 맞아 죽거나 둘 중 하나겠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이후 시모가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부터는 육체적인 폭력 대신 매번 남편이 못난 놈이라는 식의 말로만 괴롭혔답니다. 너 같은 새끼 낳은 내가 천벌받았다. 내 꼴이 이게 뭐냐. 그 새끼 아버지 닮아서 하는 짓이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식으로요. 결혼하기 전
저는 시모를 몇 번 만났지만 솔직히 그때는 그렇게까지 심한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봤던 시모의 모습은 담담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시집갈 때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우리 아들은 내가 키워서 잘한다. 하면서 아들 자랑하는 얘기를 많이 하길래 저는 시모가 그런 말을 전혀 안 하는 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저와 남편의 관계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인 줄로만 알았어요. 처음부터 우리 아들 잘해줘라.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걸 보고 저는 착각했습니다. 시모는 며느리도 아들도 공평하게 대해주는 분이구나. 아들만 편드는 그런 시어머니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지만요. 결혼해서 가까이서 시모를 겪으면서 하나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뚝뚝한 성격이려니 했는데 시모가 남편에게 하는 말들은 듣다 보면 인간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폭력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시모는 늘 비웃으면서 너 그 새끼 똑바로 잡아놔라. 내가 기어오르는 꼴은 못 본다 하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이 처음에는 저를 위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혹시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면 나를 위해 하는 얘기일까? 하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은 며느리인 저를 위한 것도 아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모가 평생 아들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조종하고 낮춰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제야 결혼 전에 시모가 보였던 묘한 무심함의 이유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나 방임이 아니라 이미 아들을 충분히 굴복시켰다는 자부심이었고 며느리도 언젠가는 그 발 아래 놓이게 하리라는 의식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시모의 말과 행동에는 따뜻함이나 애정이란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평생 자신의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온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며느리인 저에게도 똑같이 차갑게 대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날수록 소름 끼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시모가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적자면 정말 끝도 없고 분노가 치밀어서 글을 쓰다가 몇 번은 포기했을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었으니까요. 워낙 길고 복잡한 이야기라 여기에 다 적으면 주제가 산으로 갈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결혼하고 한참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직 신혼의 설렘이 가시지 않았던 시기였고 저희 부부는 그래도 부모님들께 잘하려고 마음을 다잡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시모는 결혼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제가 결혼식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모 본인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갔어요. 알고 보니 그때 이미 연하의 남자와 몇 년간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어릴 때부터 고생하면서 번 돈으로 시모의 살림과 생활비가 충당된 부분도 많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도 모자라서 또 한 번 결혼식을 올리겠다며 저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못 이기는 척 또 엄마라고 하니 마음 한구석이 쓰린지 돈을 좀 보태드리자고 하더군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이 하도 죄책감을 가져서 결국 저희가 적지 않은 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린 돈이 결국 웨딩드레스며 피로연이며 다 쓰였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알고 보니 결혼식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생색내기 위한 쇼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시모는 결혼식을 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아들이며 며느리가 나를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모르겠다고 자랑했다는데 막상 결혼식이 끝나고 돌아온 저희에게는 감사의 인사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속으로 꽤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때도 표정이 많이 어두웠어요. 그래도 어머니니까 어쩌면 언젠가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최소한 자식을 이용하고 난 뒤에는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는 언제나 매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신우이는 저희와 달랐습니다. 신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모와 사실상 의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엄마는 평생 변하지 않아. 나중에는 너도 알게 될 거야. 하고 신우가 제게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철없이 그래도 부모님인데 하고 생각했어요. 막상 제가 당하고 보니 신우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군요. 신우는 일찍이 시모에게 당할 만큼 당하고 다시는 엮이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이든 돈 요구든 전부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일에서도 저희 부부만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꽤 큰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당시 저희는 정말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라고 부모라고 남편은 수술 전에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저 엄마 수술한다. 혹시 모르니 알리고 싶었다. 그런 연락이었어요. 그 통화에서 시모는 시큰둥하게 몇 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다더군요. 저는 그래도 수술 당일에는 연락이 오지 않을까? 적어도 결과를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남편이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저는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으시더군요. 여러 번 걸어도 받지 않으셔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 중이에요. 그 짧은 문자를 보내는 동안에도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자기 자식이 수술하는데 아무 연락이 없을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날 시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내들 일은 이제 관심 없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황망해서 숨이 막혔어요. 그 문자를 제가 먼저 보고 남편이 깨어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남편이 혹시 모르게 어머니가 연락했는지 보려고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그 문자를 발견했어요. 그 문자를 읽고 있던 남편의 표정을 저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표정에는 실망과 상처, 체념, 자기를 원망하는 마음까지 온갖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이런 엄마의 모진 말과 행동에 시달리며 살아왔다는 걸요. 그리고 아무리 마음을 다해 노력해도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상처들이 있다는 것을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구청 상담센터를 시작으로 남편은 본격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껄끄러워하던 남편이었어요. 상담을 받으러 가는 길에도 내가 이런 데까지 와야 하나 하면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괜히 초조하고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첫 상담을 받고 오더니 얼굴이 조금은 달라져 있었어요. 상담 선생님이 남편 이야기를 가만히 다 들어주시고 그동안 남편이 감당해야 했던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진지하게 공감해 주셨대요. 그 첫날 이후로 남편은 매주 정해진 요일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그 시간만큼은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정말 신기하게도 남편 얼굴에서 어두운 그늘이 서서히 걷히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자다가도 갑자기 몸을 떨거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그게 점점 줄었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조금씩 밝아지더니 피부색까지 훨씬 환해 보였어요. 수술 후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꾸준히 상담을 받으며 마음의 상처가 조금은 아물어가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할 말이 있다며 진지하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평소에도 중요한 얘기를 할 때면 말이 느려지는 남편인데 그날은 더더욱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를 골라서 하더군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엄마한테 전화했어.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엄마에게 또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남편은 담담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전화해서 말했어. 이제 진짜로 법적으로도 모자관계 끊고 싶다고.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남편 입으로 직접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시모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오만 가지 욕설을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럴 수가 있냐며 울부짖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묵묵히 듣기만 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시모는 며칠을 쉬지 않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마누라가 너를 잘못 들들 볶아서 이렇게 된 거다. 내가 인간이냐. 별의별 독설과 저주를 보냈답니다. 문자가 오면 읽어보지 않고 그냥 지워도 될 텐데 남편은 끝까지 읽었대요. 이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그 말을 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시모가 또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새벽 기도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대신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화가 치밀어서 숨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상처 주고 자식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본인이 뭘 대단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듯이 기도를 한다니 정말 뻔뻔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남편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주민센터 가서 부양포기서 쓰고 왔어. 이제 엄마가 아프던 굶던 내가 책임질 일 없다는 거 공식적으로도 확인받고 싶었어. 순간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시모에게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오랜 시간 용기를 모았을지 부양포기서를 쓰러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이제 당신 인생만 생각하며 살면 돼. 남편의 어깨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그 어떤 후회나 미련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내가 곁에서 끝까지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년 동안 얼굴도 목소리도 그림자도 본 적 없던 시모가 느닷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모 얼굴을 본 게 정확히 4년 전이었어요. 그때 시모가 남편에게 마지막까지 온갖 독설과 저주를 퍼붓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고 하면서 그 인연을 끊은 줄 알았습니다. 그 뒤로 남편도 저도 번호를 차단했고 아이도 그 사람 얘기는 꺼내지 않으며 완전히 단절하고 살았어요. 그날은 평범한 평일 저녁이었고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라 집에 없었고 저와 아이 단둘이 집에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리길래 택배인 줄 알고 인터폰 화면을 봤는데 화면에 낯익으면서도 낯선 얼굴이 비치더군요. 얼굴이 많이 상하고 늙어 보였지만 분명 시모였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시모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영아, 문 좀 열어봐라. 얘야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집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잠깐은 문을 열어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지난 10년 넘는 시간 동안 시모에게 당했던 수모와 폭언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아이가 혹시 문을 열까봐 현관 쪽으로 가지 못하게 안아안고 인터폰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남편 집에 없습니다. 오늘은 문 못 열어요. 나중에 남편 올 때 다시 오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계속 서 있더군요. 한참 후에 시모의 인기척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심하려는데 또 다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에게 카톡을 보내서 상황을 알리고 최대한 빨리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만 하고 한참 뒤에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모와 남편이 함께 들어오는데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시모는 예전처럼 얼굴이 사납지도 않았고 기세등등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얼굴이 초췌하고 눈이 퀭하게 꺼진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간 당했던 일들이 떠올라 마음이 얼어붙은 기분이었습니다. 시모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연락 안 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같이 살던 그 사람이 바람이 나서 나를 버리고 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갈 데도 없고 이제라도 자식들 보면서 손주 보고 살려고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조차 싫었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불쌍하다고 그 사람에게 다 퍼주고 남은 게 없다고 그래서 이제라도 자식들에게 돌아오고 싶다고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쁜 엄마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표정이 어찌나 처연하고 연약해 보이던지 잠깐이나마 불쌍하다는 생각이 스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10년 넘게 아들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주고 우리가 힘들게 관계를 끊은 후에도 마지막까지 욕설을 퍼붓던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이 눈물과 사과는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자기 연민과 필요에 의한 쇼일까? 저는 남편 얼굴을 살폈습니다. 남편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눈에 눈물이 맺히려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 걱정되고 안쓰러워서 저는 주머니 속에서 몰래 휴대폰을 꺼내 카톡을 보냈어요. 화난 얼굴 하지 마. 끝까지 웃으면서 대답해. 당신 화내면 또 당신이 나쁜 사람 되는 거야. 남편이 그 카톡을 보더니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억지로 얼굴을 풀고 아주 애써서 입꼬리를 올린 채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이런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기계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표독스러운 얼굴로 욕을 퍼붓던 시모가 이렇게 약한 척 부드럽게 사정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니 섬뜩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이 정말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것 같은 공포감이 느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바람 피우려고 집을 나가면서 자식들에게 거짓말이나 시키고 그 거짓말이 들통나면 아이들이 맞고 욕먹는 꼴을 아무렇지 않게 방치하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이제 와서 엄마인 척을 하느냐고 남편이 시모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담담하게 그러나 냉소적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고 단호한지 오히려 저도 순간 숨이 막힐 만큼 살벌했어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하지만 눈가에 핏줄이 서서히 도드라지는 표정으로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친구들이랑 놀 시간도 못 가지게 하고 아버지 몰래 바람 피우러 다니면서 나한테 거짓말,
시키고 그 꼴을 내가 다 겪으면서도 혹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삶이 온 거 아닐까 자책하며 살았어. 그때 그 돈 번 거 나 공부도 못하게 하고 고등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벌어온 그 돈을 다 당신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데 쓴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시모는 입술을 꼭 깨물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희끗희끗 달아오르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손끝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말 잔혹할 정도로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 조각들을 꿰매고 다시 사람처럼 숨쉬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알아? 상담받고 약 먹고 밤마다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나서 숨도 못 쉬면서 울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당신이 그랬던 모든 걸 용서할 이유가 없더라. 그러더니 남편은 한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내가 이상한 인간이 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잔인한 아들이라 그런 건 아닐까 고민했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다시 그 지옥으로 기어들어가서 당신이 주는 모멸감을 또 받아가며 살겠어? 그런 거 바라지 마. 남편이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이미 부양포기서 제출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제 남이잖아요. 남인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우린 가족이니 다시 받아주라고 하는 건 어머니께서 지난 세월 하신 일들을 전부 잊으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남처럼 사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시모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 보였고 마치 이제야 자기가 진짜 버림받았다는 걸 알아차린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도 안 나가고 앉아 있으니 남편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하더군요. 왜 앉아 있어요? 나가요. 아니면 경찰 불러서 문 앞에 끌어내야 나갈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시모는 정말 기운 빠진 사람처럼 아무 말도 없이 천천히 일어나더군요. 몸이 삐끗거리며 일어서는데 예전 같으면 잠시 측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조차도 연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시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매일 새벽 예배에 끌려가서 기도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한테 자식 도리하라고 기도하던 거.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기도합니다. 당신이 언젠가는 사람 되길. 하지만 기도만으로 될 일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당신이 스스로 조금이라도 인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야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억울함과 분노가 끝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본인이 어떤 짓들을 해왔는지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이제 늙고 힘 빠지니까 자식 돌이 운운하며 손 벌리러 오셨지만 저와 남편은 그 모든 걸 너무 생생히 기억합니다. 세상엔 후회할 기회를 잃은 부모도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남들 원망하지 말고 본인이 평생 해온 일들을 제대로 생각하며 사세요. 그제야 시모는 아무 대답 없이 마치 모든 기운이 다 빠진 사람처럼 고개를 떨군 채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와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늘게 숨을 내쉬면서 혼잣말처럼 중얼이더군요. 이제 진짜 끝났나봐. 그 순간 정말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아직도 남아있는 긴 상처의 흔적이 서글프게 밀려왔습니다. 시모가 문을 닫고 나가고 나서 저는 남편을 안아주려고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그런데 제가 팔을 벌리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저를 와락 끌어안더라고요. 순간 그 품에서 저는 말로 다 표현 못할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을 지켜보면서 같이 분노하고 같이 상처받고 같이 견디며 버텨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귀에 대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 지금도 거기서 못 빠져나왔을 거야 하고 속삭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무슨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이상할 만큼 남편 얼굴이 전보다 훨씬 환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늘 어디엔가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늘 눈가에 그늘이 진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무슨 짐을 다 내려놓은 사람처럼 표정이 한결 맑고 부드러워 보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좋고 한편으로는 그토록 긴 세월을 저 표정을 지어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기쁨 때문인지 해방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흐르게 두었습니다. 남편은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면서 이제 우리 진짜로 자유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도 큰 위안이 될 줄 몰랐어요. 이제 시모 문제가 확실하게 끝이 났으니 앞으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고 남편과 함께 오롯이 우리만의 가족을 지키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믿어주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진짜 평온하고 따뜻한 시간을 쌓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시모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기도 해요. 우리 두 사람이 당신이 절대 가질 수 없었던 믿음과 존중과 사랑으로 살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시모가 평생 부러워할 만큼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하고도 완벽한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시모에게서 벗어나 비로소 우리의 삶을 사는 첫걸음. 그걸 함께 내디딜 수 있어서 저는 참 다행이고 행복합니다.